어제 저녁에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저기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긴급 여권을 발급받으러 갑니다.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오늘 오후 2시 50분에 인도행 비행기 티켓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여권으로는 인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행 일정이 굉장히 많이 변경돼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전화 위복이 되려면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가야 될 텐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초췌한 상태고요. I was picked up yesterday night, so I am on my way to the Korean embassy to have my emergency passport issued. I have a lot of things to have to be solved. First thing is to have my emergency passport issued, and then I have to cancel my flight at 2:50 p.m. today because I can't enter India with my emergency passport, and I have to pay so much cancellation fee. I am very tired because I didn't sleep at all yesterday. I hope I will have many good things to offset this. 이렇게 호텔에서 아침 일찍 가방을 다 챙겨서 체크아웃을 했고요. I checked out early in the morning to solve my problem. It's a very big issue. I have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thing, so I am very perplexed, embarrassed, but I cannot help solving this problem. I will overcome this terrible problem successfully. This is the Korean embassy in Antananarivo, Madagascar. 네, 여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무슨 정원으로 해놨, 정원식으로 해놨네요. Okay, thank you very much. 여기는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네, 여기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를 받아야 해서 우리 대사관 직원분과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예, 제가 그 소매치기를 당한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데요. 일단 제가 그날 저녁까지 그 현지인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저녁을 먹고 이제 호텔 앞에서 택시를 내렸거든요. 이제 호텔 앞에 내려서 이제 호텔에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이제 골목을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안타나나리보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리고 제가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관광지 한 곳 정도 더 이렇게 둘러보자 해서 이렇게 길을 나섰던 거고요, 낮에. 근데 온갖 뭐 매연의 쓰레기에 뭐 미어 터지는 사람에 뭐 한낮에는 또 굉장히 덥기도 했고, 그래서
지치고 뭐 힘들고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염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뭐 계속 연신 뭐 재채기를 하고 뭐 콧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뭐 집중력은 그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다시 이제 그 물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제 골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넓은 그러니까 그 이면도로 있잖아요. 예, 딱 이면도로였습니다. 근데 바닥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여기 타나는 아스팔트가 잘 안 돼 있고 그 돌로 만든 그런 이면도로거든요. 제가 이제 약을 먹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는데 물을 사려고 호텔에서 쭉 올라갔는데 물 파는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도로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뭐 가로등 이런 거 전혀 없고 가끔씩 지나가는 차의 불빛이나 아니면 조그만 가게들에서 새어나오는 그런 희미한 불빛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못 찾고 다시 이제 호텔 쪽으로 내려오던 중에 이 반대편에서 이제 흑인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쭉 우르르 몰려서 이렇게 일렬 횡대로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막 뭐라 저희들끼리 막 엄청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흥겨운 건지 뭐 화난 건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걔네들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좀 공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호텔 쪽으로 쭉 이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걔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는 제일 왼쪽 편에 있는 흑인이 저랑 이렇게 부딪힐 이런 간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쭉 다가오더니 자기 왼쪽 어깨로 제 왼쪽 어깨를 굉장히 세게 확 비틀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보조 배터리에다가 제 고프로 카메라를 연결해서 이렇게 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서 그 고프로하고 제 보조 배터리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거의 넘어질 뻔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고프로 카메라가 비싸니까 그거를 빨리 주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줍고 그 배터리도 이렇게 줍고 하는데 그 부딪힌 흑인에는 보통 같았으면 이렇게 뭐 소리라든가 아니면 지네들 말이라도 이렇게 뭐 제스처라도 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오히려 막 지들끼리 막 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일단 나빴고 굉장히 불쾌했지만 이렇게 캄캄한 데서 흑인 대여섯 명이랑 제가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쾌했지만 빨리 그 액션 카메라하고 그 보조 배터리를 빨리 주워서 호텔 쪽으로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은 호텔에서 샀습니다. 이제 호텔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 한 오후 한 7시 조금 넘었던 시각이었습니다. 비염약을 바로 먹고 그때부터 한 4시간 20, 30분 정도 옷을 입은 그대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1시 3, 40분 그 정도에 깼는데 깨서 보니까 정전이더라고요. 여기 마다가스카르는 하루에도 최소 두세 차례는 정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길게는 막 몇 시간씩이 정전이 되고 그러면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력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대로 잠들기 전에 좀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 이제 손전등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좀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슬링백 제가 이 지갑이랑 뭐 패스포트랑 뭐 이런 보조 배터리랑 이런 걸 넣고 다니는 조그만 슬링백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걸 그때 딱 발견한 겁니다. 이게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일단 그때 당시에 리셉션에 바로 갔습니다. 이 막 휴대폰 손전등을 막 이용해서 막 그 어두운 어두컴컴한 계단을 이렇게 찾아서 겨우겨우 내려갔는데 뭐 그 리셉션에서는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정전이 풀리면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그 호텔의 리셉션 1층에다가 뒀을 리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저녁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제가 그걸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딱 그 흑인이랑 부딪혔을 때, 그때였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은 걔들이 저를 일부러 부딪혔다는 게 명확한 게,
좀 부딪히고 나서 실수였다면은 바로 뭐 쏘리나 아니 지네들끼리 미안하다는 그런 제스처라고 취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저를 강하게 부딪힌 후에 오히려 더 그 모습이 통쾌하다는 식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갔기 때문에 아 그때 제가 그 막 그 비틀거리고 그때 제가 그 막 비틀거리면서 몸 상태가 최악이었고 집중력이 굉장히 바닥인 상태에서 고프로만 집중해서 빨리 이게 좋아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제가 한쪽 어깨 왼쪽 어깨에 걸려져 있는 그 슬링백이 없어졌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 출국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인도 뭄바이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 인도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것까지 다 예약이 돼 있었고 근데 여권이 없어진 겁니다. 여권이. 그래서 이제 그때 1시 정도 돼서 다시 정전이 풀리고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와이파이가 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데이터를 거의 다 쓴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출국을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파이가 연결돼서 찾아봤더니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 24시간 영사 콜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그 연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와이파이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연결을 딱 했더니 거기서 이제 긴급 사건 사고라고 해서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에 공무원을 바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가 이제 1시 반 정도 됐는데 그때 박모 서기관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 막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날 아침에 8시에 문을 여니까 대사관으로 바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뒷날 아침에 한 9시 반쯤에 택시를 타고 대사관을 딱 갔는데 너무 친절한 겁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님께서 그 실무관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공무원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저를 경찰서에 가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차를 타고 그 실무관님과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 마다가스카르는 단순히 긴급 여권만 있다고 출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실 신고서라는 게 여권 분실 신고서라는 거를 경찰서 가서 받아가지고 그거랑 긴급 여권을 같이 챙겨서 그 이미그레이션에 보여줘야지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딱 갔는데 뭐 가는 내내 그 실무관님께서 굉장히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 온갖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소매치기 당한 이후로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내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님은 제가 이제 경찰서로 떠나기 직전에 저한테 명함을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지금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 되는데 경찰서에 저희 실무관이랑 잘 다녀와서 뭐 비행기 떠날 때까지 여기 와이파이도 잘 되고 하니까 여기 머물다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은 그 한국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챙겨주시더라고요. 잘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커피 믹스를 저한테 건네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여행지 가서 드세요.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 믹스가 진짜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따뜻한 그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애국심 이렇게 막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한 달에 막 월급에서 막 100만 원이 넘게 막 이렇게 떼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나라가 과연 나한테 뭘 해줬는지 맨날 이렇게 제 셀러리면은 이렇게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떼가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은평 구민인데 막 해마다 2번씩 막 수십만 원씩 막 이렇게 재산세 이런 거를 막 떼가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연 나라가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줬는데 뭐 해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냐. 그 나라라는 거 국가라는 거는 항상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면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으로 객체로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만
막 그때만 순간적으로 막 애국심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이랬지, 뭐 그런 뭐 나라를 막 사랑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는 듣긴 했어요. 뭐 해외에서 뭐 사건 사고를 한번 당해보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거다. 막 실제 그렇더라고요. 나라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한테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구나. 굉장히 소중하구나. 우리나라가 GDP 순위로 뭐 세계에서 14번째 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뭐 K컬처 해가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떠오르는 나라고, 강국이고, 그런 나라가 날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마음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련의 사건은 이제 잘 이제 마무리돼 가는 듯 싶었으나 시련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은 소매치기를 당해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그 시점까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잠시 굉장히 힘들었지만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문제가 굉장히 부드럽고 원활하게 해결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후부터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네, 2부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